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이하게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역사적인 상식 이야기 그리고 국제뉴스에 관한 소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국제뉴스에 관한 소식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떠들썩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흑사병에 관한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른바 흑사병이라는 병이 무서운 병이 발발했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흑사병이라는 질병 이름이 좀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학교에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라면 다들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도 등장을 했고, 이제 고등학생들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몇 번씩 등장을 하는 이름입니다. 14세기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아시아 쪽으로부터 전파된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구가 사망을 하는 충격적인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에 관한 이제 생생한 충격, 그들의 생생한 충격은 그때 당시 유럽인들 혹은 가까운 후세의 유럽인들이 남긴 각종 기록이나 판화, 그림만 보셔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없이 쓰러지고 있고, 이제 사람들은 감염된 환자를 두려워하면서 이제 기피하는 그런 슬픈 모습들이 그림 속에도 현재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병이 옮을까봐 이제 두려웠던 것이죠.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웃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에다가 흑사병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보셔도 수백 년 전 유럽인들의 어떤 풍경을 묘사한 각종 다양한 그림이라든지 이제 역사 판화들, 기록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영국 웨이머스 항에 새겨져 가지고 지금도 확인해 볼 수 있는 흑사병에 관한 동판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읽어드리자면 다음과 같은데, 흑사병이 1348년 본 항구를 통해 가지고 영국에 유입되었다. 이 병으로 전 국민의 30에서 50% 이상이 사망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671년 전인 1348년 그때 당시 유럽에서는 600년 전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발발함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 질병은 수년간 유럽에서 맹위를 떨치면서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 혹은 절반 가까이를 사망시켜 버렸어요. 약 9천만에 가까운 유럽 인구들 중에서 4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수치들은 자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피해가 컸고 역사의 기록이 될 만큼 흑사병에 대한 공포와 임팩트는 충격은 오늘날까지도 이제 서구권 백인들의 머릿속에 단단히 각인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저때 당시 유럽에서는 저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력과 노동력이 귀해지는 바람에 농노들을 잃게 된 귀족과 성주들이 몰락하는 등 중세 봉건 사회 시스템에서도 이제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까지 평가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생생한 그 흑사병, 우리가 역사책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흑사병이 놀랍게도 2019년 11월 현재 바로 중국에서도 최근에 다시 한번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수백 년 전 유럽 세계를 뒤집어 놨었던 그 흑사병이 그때 당시에도 중앙아시아 혹은 중국 쪽에서 최초 발생해가지고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각종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1320년 무렵 중국 쪽에서 최초 발원을 해가지고 이후 당시 무역로였던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으로 전파됐다고 보는 것이 이제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역사라는 게 반복되는 모양입니다. 최근에도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봐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세한 최근 소식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1월 바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세계 한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최근에 중국에서는 중국 네이멍구 시링궈러 출신의 한 부부가 다른 곳도 아니라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지난 12일 흑사병에 관련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자 지난 14일 밤 늦은 시각 베이징 위생건강위원회라는 곳에서는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은 2명 외에도 흑사병과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 2명이 추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라는 정보를 밝혔습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위원회 측에서는 베이징에서 흑사병 추가 발생한 환자는 없었다. 확정 진단받은 환자들과 가까이서 접촉한 사람들도 몸에서 열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이상한 증세는 없었다. 전혀 없었다. 별일 아니다. 라고 딱 잡아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미 감이 오시겠지만 뭔가 우리가 믿음이 안 가는 것들이 있죠.
실제로는 중국 내부를 비롯해 가지고 서방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 내부적으로는 이번 흑사병의 추가적인 발병 가능성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이징 푸푸 창핑구 민생보장판공실 산하 주민위원회는 며칠 전에 흑사병 환자 일반 접촉자 추적에 협조해달라는 공문과 통지문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관공서 행정력만으로는 평범한 일반 시민들 한 명 한 명에게까지 연락이 닿기가 힘이 드니까 주민위원회에 대신 좀 연락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공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흑사병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이제 인근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연락이 잘 안 되니까 찾는 거를 좀 현지 주민위원회 같은 데서 도와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방금 전에 보셨던 베이징 보건위생당국에서는 확진 환자랑 접촉을 하더라도 전염될 우려가 없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실제로는 뒤에서는 자기들도 불안해가지고 접촉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려다가 이 부분이 현재 딱 걸리는 바람에 현재 많은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시민들도 당연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 보건당국이 안심하라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어떤 감염 경로나 환자들이 접촉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각종 접촉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기를 현재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자, 한편 더 무서운 것은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가 발생한 일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에서는 흑사병 환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른바 우리가 사용하는 페이스북, 트위터와 비슷한 어떤 개인 미니 홈피, SNS 개념인 웨이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웨이보라는 곳에서 시민들이 흑사병에 관한 이야기를 토론을 좀 하려고 꺼내면 곧바로 이제 글이 검열되고 삭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네티즌들은 흑사병보다 정보 통제가 더 두렵다라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티즌들이 흑사병에 관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면, 토론하려고 하면 이거를 이제 토론을 못하도록 정부 당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서 중국 네티즌들은 이미 확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정부 당국이 사건 발표를 좀 늦춘 것은 아니냐, 또 전염성이 너무 높은 병인데 이게 지금 너무 불안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의심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환자들이 시린궈로에서 베이징까지 무려 540km를 이동하는데 환자들이 베이징까지 이동해온 경로를 정부 당국이 왜 공개하지 않는 거냐라며 이제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뉴욕타임즈에서는 중국 정부가 흑사병 관련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어놔서 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흑사병보다 정보 통제가 더 두렵다는 말,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제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도 잘 와닿을 거라고 믿습니다. 흑사병보다 정보 통제가 더 두렵다. 자, 이 흑사병에 관한 소식은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계속해서 얼음사이다 채널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조금 제가 급하게 녹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